안녕하십니까.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.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oward Adequate Prediction of Prediabetes Using Spatial Temporal ECG and EEG Feature Analysis and Weight-Based Multimodal Approach입니다. 본 논문은 널리지 베이스드 시스템에 2020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8.8로 컴퓨터 사이언스,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Q1에 해당됩니다. 본 논문은 당뇨병 전 단계를 비침습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뇌파와 심전도를 이용한 연구입니다. 당뇨병 전증은 실제 당뇨병보다 혈당 농도가 더 낮지만 고혈당증으로 구분이 되는 대사 상태입니다. 이 당뇨병 환자의 양리학적 그리고 생활습관의 중재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실제로 EEG의 알파, 세타 프리퀀시 밴드와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, QT 세그먼트는 글루코스 농도의 변화에 반응하는 피처로 많은 연구에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파와 심전도를 이용하여 당뇨병 전증을 예측할 수 있는 멀티모델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. 본 연구에서는 24명의 남성과 26명의 여성, 총 40명의 건강한 성인이 피험자로 참여했으며 이 모든 피험자는 당뇨병이나 심장 관련한 합병증의 병력이 없었습니다. EEG는 국제 1020 시스템에 따라 6개의 전극이 부착이 되었으며 ECG는 리드1 방식으로 2개의 전극을 양 손목에 부착했습니다. 이 실험을 위해서 오랄 글루코스 토럴런스 테스트 OGTT가 수행되었습니다. 이것은 당 부하 검사라고 불려지는데 일반적으로 공복 8시간 이상을 유지한 후에 75g의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후 시간별로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병 검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일반적으로 75g을 섭취한 경구 당 부하 검사의 경우 이 포도당 섭취 후 검사의 가장 마지막 혈당이 7.8mmol/L 초과 11mmol/L 미만일 경우에 당뇨병 전증이라고 진단된다고 합니다. 본 연구에서는 5분의 휴식 이후 30분간의 실험 세팅 후 이 시점에 75mg의 포도당을 섭취한 후에 25분마다 혈당 검사기를 이용해서 혈당을 측정하였고 이 실험은 총 포도당 섭취 후 2시간 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. ECG와 EEG 신호에는 포도당 실험 중에 변화하는 피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의 피처들을 추출했습니다. 한번 살펴보면 EEG 피처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 전극을 위치시켰기 때문에 이 6개 전극에서 5개 각각의 프리퀀시 밴드를 추출했기 때문에 총 30개의 피처가 생성이 되었고 ECG의 경우에는 심박 변이도와 심박수 그리고 R과 P피크의 고도 그리고 PQRST를 활용한 세그먼트 5개를 다 더해서 총 9개의 피처가 추출이 되었습니다. 다음은 전처리 과정입니다. EEG는 0.5에서 63Hz의 밴드패스 필터와 0.5와 50Hz의 노치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. 본 논문에서 ECG 전처리 방법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조금 의문스러운데 혹시나 찾게 되면 다시 유튜브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피처의 스케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노멀리제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. 식을 살펴보면 여기서 SJ는 제2번째 피처를 뜻하며 N은 피처의 개수, M은 데이터의 크기입니다. 따라서 이 뮤J는 제2번째 피처에 대한 평균을 뜻하게 됩니다. 노멀리제이션 식을 살펴보면 SJ에서 뮤J를 뺀 값에서 최대 SJ 값에서 최소 SJ 값을 뺀 값을 나누게 되면 노멀라이즈가 된 피처가 도출되게 됩니다.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시간 사이의 포도당 값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선형 보관법을 사용했습니다.
선형 보관법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GT는 시간 t에서의 포도당 값을 뜻합니다. 마찬가지로 GT1은 T1 시간에서의 포도당 값, GT2는 T2 시간에서의 포도당 값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분석을 위해서 포도당 섭취 전, 섭취 1시간 후, 그리고 마지막 혈당 측정 시간의 이 세 가지 시간을 고려해서 선형 보관법을 적용하였습니다. 혈당 변화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ECG와 EEG 신호의 특징을 선택하기 위해서 앞서 추출한 39개의 피처에서 이 4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공통된 피처를 선택하였습니다.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면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, 그리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,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, Piecewise Aggregate Approximation, 이 4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공통된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. 추출된 피처를 살펴보면 HRV와 QT, ST 세그먼트, 그리고 좌측 후두엽의 알파 밴드와 델타 밴드, 그리고 우측 두정엽의 알파, 베타, 세타 밴드가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한 피처의 성능을 추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상과 당뇨병 전 단계 클래스의 2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. 분류를 위해서 리치와 에이다부스트, 소프트 벡터 머신, 디시전 트리, 뉴럴 네트워크의 5가지 머신러닝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.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, 먼저 ECG와 EEG의 이 39개의 피처들을 이 4가지 피처 애널리시스 방법을 통해서 공통된 피처를 추출한 후에 이것을 통해서 5개의 머신러닝을 융합하는 패러럴 웨이트 앙상블 기술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 큰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최종 결정에 대한 각 방법의 웨이트는 옆에 아래의 식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. 다음은 결과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험이 끝날 때 혈당이 7.8mmol/L 이상인 경우 당뇨병 전증이라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총 9명의 피험자가 당뇨병 전증으로 라벨링이 되었고 나머지 31명의 피험자는 건강인으로 라벨링 되었습니다. 아래의 결과는 세겹 교차 검증의 무작위 인스턴스 10개에 대한 다중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각 인스턴스는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를 건강인 데이터와 당뇨병 전증 데이터의 무작위 조합으로 나타낸 것이고,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EEG와 ECG 피처를 함께 사용했을 때가 대부분 더 높은 애큐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인스턴스 5와 6의 경우에는 EEG와 ECG 단일 피처만을 사용했을 때도 0.95라는 높은 분류 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대부분에서도 단일 피처만으로도 0.8 이상의 정확도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. 이 결과는 SVM, 에이다부스트, 리그레이션 트리, 뉴럴 네트워크, 리치, 멀티모델 이 6가지의 분류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세겹 교차 검증을 했을 때 성능을 나타낸 비교표입니다. 이 리콜을 제외한 모든 성능에서 멀티모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본 연구는 ECG와 EEG 피처를 가지고 당뇨병 전증과 정상인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제안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경구 당부화 검사라는 이 검사를 실험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당뇨병 전증 환자를 판단했기 때문에 건강인 피험자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당뇨병 전증 피험자만을 확보했습니다. 피험자 모집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당뇨병 전증 환자를 모집해서 데이터를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